자, 안녕하십니까.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이어서 올리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물병 운동을 하는 이유는, 주된 목적은 상하비대칭이에요. 상하비대칭. 그러니까, 또, 부수적으로 또 좌우비대칭을 고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병을 같이 흔들다가 또 왼손만 흔들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바를 잡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뭐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느끼기를 이거 물병 운동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이 결국은요,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이 좀 못한 사람이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80, 90이 되면, 얼굴이 다 내려앉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결국은 얼굴이 내려앉는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액션 배우들, 이런 분들 있죠. 실베스터 스텔론이랑,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지금 연세 많으시니까. 건강해 보이시면 얼굴은 내려앉게, 그건 상하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얼굴이 탱탱한 모습과 나이를 40대, 50대가 넘어서 7, 80, 90대가 돼서 얼굴은 좀 다르죠. 윤기도 떨어지고, 탱탱함도 떨어지고, 그거는 이제 어차피 저희들과 같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다 내려앉기는 더 빨리 내려앉겠죠. 더 빨리 내려앉아요. 좌우비대칭이 심할수록 얼굴이 더 빨리 내려앉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도 결국은 얼굴이 내려앉는 거는 결국은 상하비대칭이에요. 상하비대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걷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야 서 있어도 멀쩡하죠.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멀쩡하죠. 근데 모르죠. 하루 이틀 이렇게 봐서는 모르죠. 근데 1년 단위로 보면 그 사람이 벌써 내려앉고 있다는 게 보여요. 1년에 한 번씩 보면, 참 작년보다 좀 늙었네? 작년보다 좀 늙었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옷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얼굴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영혼이 늙지 않을 것 같은 젊은 청년이 얼굴이 탱탱하고 그런 청년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30대 서 넘어가니까 얼굴이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요인이 뭘까? 물론 창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창자에 많은 혈액이 필요해서 머리에 있는 피가 창자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떨까? 제가 만약 창자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럼 건강한 사람이라면 창자가 건강한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폐도 건강하고 창자도 건강하다. 근데 건강한 사람이 얼굴이 내려앉았다라는 거는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하비대칭적으로 아마 이 사람은 계속 오래 서 있는 걸 많이 했을 거다. 많이 했을 거다. 그러니까 오래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오래 서 있는데 다리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만 사용하고. 근데 오래 서 있는데 운동선수는 상체도 사용하고 다리도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조건이 달라요. 카누같이 이렇게 조정 경기처럼 이렇게 팔만 이렇게 또 열심히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또 하체 장애인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애우들. 그분들은 이제 팔로 이렇게 바퀴를 막 돌니까 상체가 엄청 발달하죠. 그럼 상체만 막 발달하면 건강하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비율이 똑같아야 돼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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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똑같아야지. 상체만 발달하면 건강하냐? 하체만 발달하면 건강하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홍콩 유명한 영화배우 이소룡이라고 있어요. 이소룡. 그분이 자기는 이렇게 완벽한 몸을 만들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격투기가 제일 강한 사람이 되겠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저 무술도 하고 영화도 찍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담 의사가 그분이 뇌가 붓는 어떤 병을 갖고 있었대요. 정상을 갖고 있었대요. 그분이 막 상체가 엄청 이렇게 활배근이나 견갑골, 뭐 하여튼 이게 등근, 광배근 이런 쪽 엄청 발달되니까 대신 또 다리는 뭐 발차기 한답시고 막 다리는 좀 아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지는 않아요. 날렵하게 발차기를 하고 상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근데 하여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든 죽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자살이었는지 약물 과다 복용이었는지. 근데 계속 뇌에 관련된 뇌의 압력을 뇌압이 계속 올라가 뇌가 붓는데요. 뇌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어떤 약을 먹다가 또 바꾸고 이러면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원인은 정확하게 세상에 안 밝혀졌지만 하여튼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뭐 겉으로 보기는 완벽한 몸을 갖고 있는 건강한 사람.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뇌가 자꾸 붓고 있고 또 뭐 또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많아도 한 40세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젊은 축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하비대칭은 근데 우리는 좀 자, 상하비대칭인데 우리는 서 있어도 문제가 되고 밥을 먹어도 문제가 되는 그런 몸을 갖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좀 또 한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최근에 좀 피곤하다는 옛날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일을 했던 때가 있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피곤하다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요즘 약간 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저녁을 먹고 나서 이래 있으면 뭔가 이래 상체 쪽에 기운이 이래 빠진다 이런 느낌. 물론 물병 운동을 합니다. 물병 운동을 하는데 약간 습관적으로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세밀하게 느껴보려고 물병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병을 잡고 원래 이상하게 그날 따라 그랬는지 제가 낮에 이래 바깥에 나갔다가 좀 걷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의자 기대서 운동도 하고 뒤로 뛰면서 팔 돌리기도 하고 뭐 다리 들기 무릎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도로거든요. 그날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 우리가 문제는 뭔가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무래도 다리를 쓸 거 아닙니까? 다리를 쓸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니까 확실히 팔에 있어야 될 피, 이 가슴, 목, 얼굴, 머리에 있어야 될 피가 확실히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다라는 걸 최근에서야 좀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래 활동할 때 오토바이를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좀 걷기가 싫었어요. 그러면 진짜 피가 막 내려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고. 근데 이게 상하비대칭이 기준이 달라요. 건강한 사람의 상하비대칭과 우리처럼 이래 좌우비대칭이 너무 발생이 심하게 되고 창자의 개실염을 갖고 있고 창자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상하비대칭은 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건강한 사람들의 상하비대칭은 바깥에 좀 오래 걸어 다니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옵니다. 뭐 100%는 안 올라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올라와서 좀 회복되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상하비대칭, 다리로 내려가는 피뿐만 아니라 창자에도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창자도 아래쪽에 있거든요. 뭐 가운데 있지만 다리에 내려가던 피가 다리 쪽으로 향하던 피가 창자 쪽으로 계속 왜 창자에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 건강한 사람보다는 최소한 2배, 3배 이상의 어려운 조건,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 피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서 있으면. 그래서 제가 예전엔 그걸 느껴서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까 다리가 일단 안 무거우니까 좋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도 조금만 걸으면 상체에 피가 부족하다고 항상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는 몸이 좀 좋아진 건지, 좋아졌겠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막 2시간, 3시간 걸어도 다리가 무거운 거 잘 못 느끼겠다 이런 얘기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무거운 것 자체는 잘 못 느껴요. 다리가 무겁다는 생각보다는 상체에 피가 빠진 거는 좀 느끼겠다. 옛날처럼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안고 싶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상체에 피가 빠졌다. 상체에 빠지면서 눈이 이렇게 좀 내려앉아요. 얼굴이. 근데 여러 가지가 가슴에도 피가 이렇게 좀 빠지면서 가슴 쪽에 약간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인지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요즘 같은 경우는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들어와도 이제 가서 뭐 저녁 먹기 전에도 물병 운동을 합니다. 물병 운동을 좀 하고 스트레칭 바도 좀 잡고 그것도 저녁 먹고 나서도 물병 운동을 또 해요.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중간중간에 물병 갖고 이렇게 좀 놀면서 봅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창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들, 일반인들하고 좀 달리 밥을 먹으면요. 창자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음식이 창자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 뱃속에 이 대사증후군이 심한 사람들 뱃속에 개실, 그러니까 팽창이 있어요. 개실염이 있어요. 팽창. 동그라지처럼 이렇게 풍선 가운데 뽕 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팽창들이 있어요. 창자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 가뜩이나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밥을 먹으면 소화 능력이 안 되니까 더 많은 피를 머리나 발끝, 손끝에서 막 끌어당겨요. 창자가. 자, 저 같은 경우 보세요. 낮에 바깥에서 좀 걷다가 왔어요. 물론 앉아있기도 많이 앉아있지만은 오랜 시간을 걸었어요. 최소한 한두 시간을 걸었어요. 1시간 반 정도는 걸었어요. 1시간 정도는 앉아있었고 1시간 반 정도는 걸었는데 그래 있다가 들어왔어요. 벌써 피가 밑으로 좀 내려가 있겠죠. 거기다 저녁까지 먹어버렸어요. 창자에 더 많은 피가 안 그래도 피가 내려가 있는데 더 많은 피를 창자에서 끌어당기니까 머리에 쫙,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눈에서 피곤한 느낌이 싹 와요. 근데 물병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채우고 다시 이마 마사지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눈이 싹 올라가면서 상체에 피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게요 원래는 창자라는 게 그냥 이게 제가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창자가 문제가 많이 생겨서 하면 이제 팽창이 있다고 했잖아요. 창자 속에 뭐 막대형 팽창이나 탁구공만한 팽창, 혹은 테니스공만한 팽창, 뭐 주로 탁구공만한 팽창이겠죠. 근데 막대형 팽창도 길게 팽창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주 체하고 그랬던 사람들. 근데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창자로 이제 피가 최소한의 여기서 활용할 피만 남겨놓고 창자로 쫙 피가 몰립니다. 몰려서 소화 기능을 막 도와줬다가 이제 역할이 끝나면 다시 피가 쫙 돌아가요. 올라온다는 겁니다. 제자리로. 근데 창자에 팽창이 있는 사람들은 팽창이 있으니까 창자가 잘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야 다른 데서 빨리 이거 창자에 이거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피를 보내줘라고 막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머리에 있는 피, 손가락에 있는 피, 발가락에 있는 피, 다른 데에 있는 피가 창자로 막 몰려듭니다. 그 창자를 막 도와주려고 막 해요. 겨우 이제 풀려요. 그 소화가 조금 됐어요.
조금 되는데 이게 완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팽창이 있으니까. 나 이제 원래 자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한 소화가 안 되니까 창자에서 돌아가라는 신호를 안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아직 창자에 지금 뭐 창자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지금 너 돌아가 버리면 창자 나 죽으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럼 창자에 머무르는 혈액의 양이 점점 많아지겠죠. 이게 악순환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창자를 둘러싼 뭐 장관막이나 창자 혈관들이 자꾸 커져갈 수도 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자꾸 되면 기본적으로 창자의 혈관이 자꾸 커지면서 창자의 혈액이 머무른 시간들이, 공간들이 자꾸 커져가요. 밥만 먹으면 더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라도 피를 좀 끌고 와야 돼요. 팔로 끌고 오고 다리로 좀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좀 해버리면 오히려 창자가 가벼워져서 운동성이 살짝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혈액이 더 골고루 팔로 끌어올리면, 상체로 끌어올리면 창자의 피와 상체의 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밥을 먹고 좀 걸으면 소화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오히려 다리 쪽으로 피를 내려버리면 또 약간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상체 운동도 하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창자에 몰려 있는 피를 다리로도 좀 내려버리고 상체로.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낮 동안 제가 많이 걸었다. 많이 걸었으니까 굳이 다리까지 많이 내릴 필요가 있겠나 해서 저는 팔 운동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 상황을 다 뒤집어 보면 조건들이 딱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운동하고 건강 챙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 이거.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나 저녁 먹으니까 밥 먹으니까 피곤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안 피곤하대. 꼭 나이 40, 50 된 사람은 저녁 먹고 나면 피곤하고 그렇대요. 저는 원래 저녁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물구나무 서기 하면 피가 머리 쪽 올라갈 거예요. 그걸 좀 도와주려고 누워있다 보니까 자꾸 자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자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도움이 돼요.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물구나무 서기 해서 한 30분 정도 누워있으면 머리로 피가 더 잘 올라오거든요. 이거 좀 균형을 맞추고 잘 활용을 하면 좌우비대칭 잘 맞추고 머리 쪽으로 피를 잘 올리면 치매 이런 데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좌우비대칭을 못 맞추고 물구나무 서기 하라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해버리면 머리가 자꾸 아프고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니까 좌우비대칭을 맞출 줄 알아야 물구나무 서기를 자꾸 하거든요. 왜 일반인들이 물구나무 서기 잘 안 하는지 아세요? 하면 좋다고 해도 해보라 그러면요, 한 두세 번 하면요, 머리 아파서 못해요. 저도 물구나무 서기 하고 발딱 일어나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가끔씩 아파요. 물구나무 서기 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 누워있으면, 만약에 좌우비대칭이 맞다라면 머리 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물구나무 서기 하고 벌떡 일어나 본 적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계속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너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면 창자 혈관이 자꾸 커지고 오히려 효과가 있기보다는 그냥 거의 반작용,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반사작용으로 그냥 피가 밥만 먹으면 끌려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만성이 돼버리면 소화도 안 되고 창자는 무거워져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병 운동이나 이런 걸 해보면 피를 좀 부족한 쪽으로 분산을 시켜버리니까 이렇게 천천히 흔들었다가 이렇게 계속 흔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자, 보세요. 자꾸만 있어도 피는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예? 이렇게 자꾸만 있어도요, 피가 올라와요. 손가락부터 해서, 손가락도 이렇게 해서 머리 쌀쌀 들고, 어깨 툭툭 쳐주고, 오른쪽 어깨도 쳐주고, 그죠? 가끔가다가 왼팔 운동도 이렇게 조금 더 해주기도 하고, 예? 왼팔,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 툭툭 쳐주고, 이렇게 있으면, 자꾸만 있어도 사실 이 상체 쪽, 가슴 위쪽, 어깨 쪽, 손가락, 팔, 이두박근, 삼두박근, 전완근, 삼각근 이런 쪽으로, 광배근 이런 쪽으로 피가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채워지다가 머리를 흔들어주면요,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 얼굴 쪽으로 피가 올라와요. 얼굴 쪽으로 피가 올라오면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외출을 오래 했다가 들어오면 눈이 내려앉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인지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만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도 제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알고는 느끼기는 느꼈는데 인지를 못했어요, 인지를. 이게 내가 오래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눈이 처지는 건 확실히 알았어요. 한숨 자고 나면 회복된다는 것도 알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써있거나 걸어다니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상하비대칭, 좌우비대칭으로 인해서 상체, 머리 쪽에 있는 피가 빠지는구나. 자, 머리를 제가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자, 아래 턱을 이제 부드럽게, 자, 세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 하면 많이 못해요. 그냥 가볍게 아래 턱을 약간 이빨을 정교합 하듯이, 정교합. 아랫니, 윗니가 일단, 이제,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살살 흔들어주면요, 얼굴에 피가 채워진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탱탱해지면서 눈꺼풀, 약간 주름졌던 눈꺼풀이 차오른다, 이런 느낌. 다시, 나이가 50이나 50 중반이니까 탱탱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느껴져요. 이마 쪽으로 피가 들어오는구나. 목이, 처음에는 물병 들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 보면요, 목이 그냥 흐물흐물해요. 무슨 호두깎이 인형도 아니고, 목이 흐물하면서 삐걱삐걱거리다가, 그죠? 물병을 몇 번 흔들고 이렇게 한 1분, 2분쯤 지나면요, 목이 뭔가 차오른다. 물이 차오른다. 피가 차오르겠죠. 그죠? 피가 차오르. 그 오른쪽 머리를 또 피가 잘 안 오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기울여 줍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자꾸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른쪽 머리로 피가 잘 안 온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오른쪽으로 좀 더 해주기도 한다. 근데 머리를 그냥 이용할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주면 오른쪽 목이 뻣뻣해지면서 일로 피가 더 올라가요.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막 무리해서 흔들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런 거 할 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왼팔 운동이 더 지금 이거는 좌우비대칭을 고려하지 않고 피만 상하비대칭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하비대칭과 좌우비대칭이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병을 이거 안 내려놔도 되는데 이렇게 자꾸 왼팔을 막 흔들어 주세요. 왼팔을 좀 흔들어 주시고. 예? 원래는 왼팔 운동은 기본이 이거와 이게 한 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겨드랑이죠. 겨드랑이도 만약에 하다가 생각나면 철봉으로 이렇게 잡고 왼팔로 이렇게 쫙쫙 당기기로 하든가 아니면 스트레칭 바를 잡고 이렇게 좀 앉아요. 보세요. 물병을 이라고 그냥 제가 보통 앉아있을 때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냥
좀 하다가 양팔로 물병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 결국 오른쪽이 이길 거 아니에요. 오른쪽이 이기면 안 되니까 왼팔 운동을 이렇게 좀 더 해주는 거야. 오른손은 좀 오른손을 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왼팔 운동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내려놓고 왼손을 이렇게 잡고 있기도 하고 겨드랑이도 공략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하비대칭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좌우비대칭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겨드랑이 쪽 이렇게 잡고 있다가 좀 해결됐다 싶으면 다시 또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침대나 약간 벤치 의자, 약간 긴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카우치 형태의 의자라고 그러네. 약간 장의자. 그러니까 양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침대에 앉아 있다 그러면 오른손을 이렇게 내려놓고 왼팔로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굴리고 있으면 왼팔 운동만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기대고 있다던가 왼팔로 물병을 이렇게 그냥 뭐가 더 좋다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응용이에요. 응용.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손목이 아프면 이렇게 해서 다른 동작으로 이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왼팔로 피가 갈 거 아니에요. 왼팔로. 그래 하다가 또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또 운동 한번 해보고 앞에서도 해보고 또 이제 등 근육도 이렇게 해보다가 잠깐 해보세요. 잠깐 하다가 그냥 이게 운동성만 주고 탁 잡고 계세요. 그리고 어깨만 이렇게 툭툭 쳐주고 이러면 상체로 피가 쭉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피곤한 느낌이 쓱 사라져요. 제가 보면 알게 모르게 저도 이제 어르신들 저보다 연배가 좀 크신 분들, 높으신 분들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녁 먹고 초저녁에 한번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냥 바로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녁 먹고 약간 1시간 정도 주무시고 또 저녁에 다시 밤 돼서 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피곤함을 느끼면서 그게 약간 몸이 제가 보기에는 무너져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혹은 낮에 이렇게 한 번씩 자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 근데 나쁘다기보다는 그것도 어떤 생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는 옳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낮잠 잠깐 자는 거 나쁘지 않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게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안 자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뭐 아까워서 더 움직이고 이런 게 있는데, 혹은 뭐 환경이 아주 막 열악한 뭐 너무 더운 곳이나 너무 추운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한 2시간 정도 막 전 국가적으로 쉬기도 하고 막 이런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뭐 날이 너무 해서 뭐 낮에 2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자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게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피가 채워져요. 머리까지. 이게 잡고 있고 머리를 흔들어주고, 만약에 뭐 X자 이거 차도 괜찮아요. 네? X자 수건 이거 차도 괜찮고 머리 흔들어주고, 또 가끔 가다 생각나면 이거 하면서 이거 왼손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은 뭐 합니까? 놀립니까? 이마 이렇게 하고
또 백회열 이렇게 하면 마사지 해주고, 오른쪽 머리 턱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눈이 더 크게 떠지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 눈이 더 크게 떠지고 얼굴도 더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보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도 보여요. 사실은 관심을 갖고 보면 얼굴은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펴버리면요 진짜로 얼굴이 순식간에 확 살아올라요. 여러분 그런 거울 보면서 이런 실험 안 해봅니까? 근데 무신경하게 있으면 또 축 처져요. 무신경하게 있거나 또 오래 써 있거나 밥 먹고 나면 또 처져요. 밥 먹고 나면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복원력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 창자로 피가 가도 다시 소화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게 팽창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피가 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와. 안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막 뇌가 찌그러지고 막 목이 얼굴이 다 내려앉고 손이 다 말라버리고 팔다리가 다 말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피가 창자로 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여튼 물병을 이렇게 잡으면요 맨손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래서 제가 막 많이 무거운 거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했죠. 가끔씩 캐틀벨 이런 거 한번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짧은 시간. 캐틀벨도 하면 피가 빨리 채워져요. 근데 캐틀벨은 너무 무거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오래 하기는 못해요. 근데 1.5리터 물병은 이거 잡고 있는다고 와,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잡고 있지 뭐 잡고 있는 게 힘드나? 그래서 가끔가다가 이렇게 한번 두세 번 흔들어주고 또 잡고 있지 뭐. 좌우비대칭 생각해서 한번 왼팔만 좀 흔들어주기도 하고 오른손 좀 내려놓기도 하고 오른손 좀 내려놓기도 하고 이래 놀다가 또 잡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물병만 잡고 있지 말고 머리도 좀 해주라는 겁니다. 아래턱을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이 아래턱, 턱뼈는 여기 두개골에 걸려 있어요. 아래턱이. 위턱은 없어요. 위턱이라는 거는 그냥 두개골이 그냥 위턱하고 다 붙어 있는 거니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위턱이라는 거 없고 아래턱만 있는 거예요. 그죠? 아래턱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래턱만 움직여요. 두개골은 가만히 있고. 아래턱은 식도와 기관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기관지는 폐를 붙들어주는 거고, 식도가 내려가서 위장하고 연결되죠. 위장하고, 다음에는 이제 12장, 소장, 배 쪽에 있는 소장. 다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서 뒤로 돌아가는 대장, 결장.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턱하고 창자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창자가. 그러니까 창자의 끝은 어디예요? 항문이죠. 항문. 대장의 끝이 항문이니까 아래턱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항문에 있던 피가 계속 타고 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창자에 있던 피가 올라오는데 그 끝이 항문이니까 제가 과장해서 강조를 해서 항문에 있는 피가 여기까지 올라온다.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아래턱을 하면 얼굴로 올라와요. 얼굴로. 아래턱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나중에 양쪽 머리가 띵해집니다. 피가 올라와서. 띵해지면 좀 쉬어도 돼요. 좀 쉬어도 되는데 또 안 띵해지면 또 하세요. 그러면 이게 창자에 있는 피가 자꾸 올라오면 창자가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 오다 보면 창자가 꾸르륵 꾸르륵 소리도 내고 뭔가 우연히 팽창이 하나 정도 풀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체했던 게 갑자기 풀리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한번 의외로 의미가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턱을 움직이는 게 머리도 흔들어주고 머리를 흔들면요 이 아래턱이 이렇게 막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개골과 여기 경추 목뼈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아래턱은 그냥 붙어서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아래턱을 움직이려면 아래 위로 움직여 저작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빨을 부닥치면 이빨이 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냥 이빨을 안 부닥쳐도 됩니다. 그냥 이빨을 부닥칠랑 말랑 할 정도까지만 왔다 갔다 하세요. 빨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 이 물병을 어떻게 하든 잘 활용을 하세요. 저 요즘 좀 물병을 자주 잡기도 하고, 특히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물병은 필수예요. 또 밥 먹고 나시면, 아침을 먹거나 점심, 저녁을 먹고 나시면, 간식을 먹고 나시면 물병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세요. 하는데 상하 비대칭뿐만 아니라 좌우 비대칭 또 왼팔 운동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내용을 좀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